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보원사지에 와 있습니다. 이 보원사지는 폐사지로 백제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고요. 통일신라에서 고려초에 크게 융성하였고 왕사 국사를 지낸 법인국사 탐문이 묻힌 곳이며 주변에 100개의 암자와 1000여 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전하는 대사찰이었습니다. 이 절터에 신라와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대형 철불 2구가 있었던 것을 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고, 1967년도에는 백제시대 작품으로 추정되는 금동열의 입상이 출토되는 등 유물로 당시에는 매우 융성했음을 알 수 있고요. 백제와 신라, 고려초 불교 미술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 사적지입니다. 유물로는 백제계의 양식 기반 위에 통일신라와 고려초의 석탑 양식을 갖춘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보물 104호고요. 통도를 장방형으로 파내어 만든 한국 최대의 석조 보물 102호와 975년 광종 26년에 법인국사가 입적하자 광종의 지시로 세운 보승탑, 그러니까 보물 105호, 법인국사의 생애가 기록된 보승탑비 보물 106호, 사찰에 불교 행사가 있을 때 불기나 계부를 걸기 위해 만든 당간지주 보물 103호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서산 마의 삼존불상을 비롯한 백암사지 등 불교 유적이 집중되어 있어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곳에 해당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앞에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당간지주를 중심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저기에 이제 탑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세히 보면 탑의 양식이 굉장히 화려해요. 고려와 그 신라시대 그 불상이나 이런 모습 자체가 그 화려하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면서 곡선이 아주 굉장히 사람의 눈을 아주 현혹시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보원사의 당간지주입니다. 당간지주인데 이 당간을 지탕하기 위해 세운 이제 석조물이에요. 당간은 절 앞에 세워가지고 부처나 보살의 위엄과 공덕을 표시하고 사악한 것을 내쫓는 의미를 가진 당이라는 깃발을 다는 깃대입니다. 양식을 보아가지고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원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제 풍수를 공부하는 학인이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바로 앞산을 보게 되면은 앞산의 안이 금채로 달이 지금 뜨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이쁘죠? 이게 완전히 수려한 그 금채인데, 그 다음에 저 뒤에 후면에 이 앞에 요거를 보호하기 위한 뒤에 이제 그 무슨 막으로 이렇게 치어 있는 그런 형상이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요 당간지주를 기준으로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탑 있는 대로. 원래 풍수에서는 한마디로 바람과 물에 이제 그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요 보원사지 뒤에 현물을 한번 볼까요? 현물을 보게 되면은 저 탑 중심으로 이제 그 뒤에가 금당 자리였어요. 부처님을 모신 자리인데, 바로 뒤에 아쉽게도 뭐가 있냐면 골이 바로 있어요. 골짜기가 바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가 굉장히 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당사지가, 이 보원사지가 왜 폐사지가 됐냐면, 백호 쪽에서 오는 이 절 입장에서 보면 백호 쪽에서 오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저 산 하나는 어느 정도 물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거는 멀리서 아무리 사가 좋아도 내 앞에 삭격이 좋아야 돼요. 내 앞에 오는 여기서는 직선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기서 바람이 지구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이든 집이든 앞쪽에서 물이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곳에는 오래 그 자리가 유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년 사찰들을 다 가보면, 천년 고찰들을 다 가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물 나가는 길이 다 안반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반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물 나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판이 그만큼 무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바로 앞에 전순 쪽에 축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축대를 쌓아 올렸는데 절 뒤에서 내려오는, 후면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또 여기서 물 나가는 길이, 물이 자꾸 치게 되면은 이게 깎여 들어가요. 당연히 깎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습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돌았냐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가면서 절로 가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반배를 했어요. 물이 반배를 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절이 물이 감아돌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기운을 다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는 게 물론 저 돌지만은 돌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쳐요. 이런 게 어디가 있냐면은 여저 가면 실륵사가 있어요. 실륵사도 물이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는 안반이 있어. 안반이 착 막아줘요. 저기서부터 딱 막아줘 버리면 물이 치면서 이렇게 확 돌아서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물이 도리어 이렇게 치면서 얕은 이 약한 집안을 갖다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면은 오래 유지가 못해요. 근데다가 절 중앙에 저 현무 쪽에서 저기서 그 골에서 물이 양쪽으로 치니까 그 중간 그 금당이 있던 자리는 점점 좀 이 반이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단점은 청룡에서 말아주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청룡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룡이 벌어진 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맥이 절로 쭉 뻗어버렸어요. 그쵸? 산하고 물하고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이 되려면 저 맥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야 돼요. 거수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거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룡에서 어디든 제가 산속을 집터고 보면은 청룡 쪽에서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거의 오래 못 가요. 청룡은 그 집안의 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귀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시대에 그때 맞은 분들이 와셔서 이 자리에 그 임자 노릇을 하셨지만은 그분들의 에너지가 큰 분들은 여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그분들이 가시고 나면 후대에 이어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보세요. 물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걷어주는 게 바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맥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불교의 양식들을 보게 되면, 이 건축 양식을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참 아깝네요. 그 경주에 가면은 가문사지 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바람이 보호하지 못하고 거기는 안에 이 안산도 골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안산이 이 정도면 수려해요. 다만 뒤에 있는 현무가 청룡 쪽이 너무 약한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백호 쪽은 그래도 백호 쪽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산이 겹쳐 있죠. 그래서 백호 쪽은 힘이 있는데 청룡 쪽이 힘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보원사지 5층 석탑이 있는 곳이에요. 보세요. 탑을 보시게 되면 이 5층 석탑은 고려시대 석탑이에요. 보원사 터 가운데 이제 서 있고요. 중심에 위치하고요. 이건 통일신라, 백제와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석탑입니다. 굉장히 그 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했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자리가 이제 금당이 있던 금당지예요. 부처님을 모신 자리죠. 조금 아쉽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청룡이 좀 약한 게 좀 아쉽고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중앙에 물꼬리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꼬리 있으면서 산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히 청룡에서 물은 저쪽에서 오니까 청룡에서 거수를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기 규봉이 하나 보여요. 저 왼쪽에 저 규봉이 보이죠. 저런 게 참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대지에는 규봉 같은 게 하나둘씩 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열에 앉아 있으면은 저 규봉도 내가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뭐 큰 도둑도 내가 큰 도둑까지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 무슨 기밀을 딴 데서 빼온다거나 그럴 때 중요한 그런 것도 우리가 그 비밀 뭐 첩보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필요하듯이 저게 내가 진열이 아니면 저것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진열이 아니면 남한테 내가 큰 도적질을 당해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쁘죠. 그 눈을 살짝 눈동자 같잖아요. 눈 하나 살짝 넘겨다 보는 그런 사격이죠. 그래서 저 규봉이 작을수록 큰 도둑을 맞는다 이거예요. 사람 눈에 안 띄니까 저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탑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사
보승탑입니다. 국사 보승탑이에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법인국사탑은 옛 보은사터에 세운 탑문의 승탑입니다. 탑문은 고려 초의 대표적인 화엄종 승려로서 광종 때 승려 최고 직위인 왕사와 국세를 지냈고요. 말년인 975년 광종 26년에 보은사로 내려와 머물다가 3개월 만에 입적하였습니다. 고려 왕실은 탑문에게 법인이라는 시호를, 또 그의 승탑에는 보승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국가 최고 장인을 보내 승탑과 탑비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승탑은 탑문이 입적한 975년에서 탑비의 비문이 완성된 978년 사이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승탑이라는 것은 승려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으로 사리탑, 부도, 묘탑이라고도 하고요. 사리를 넣어두는 몸돌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기단을 쌓아 바치고 위에는 머리 장식을 얹어요. 보은사지 법인 국사탑은 통일신라 승탑 양식에 따라 머리 장식을 제외한 모든 석재가 팔각형으로 제작된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승탑입니다. 이 승탑은 몸돌의 사천왕상과 보관을 쓰는 인물상, 지붕돌의 귓꽃, 그러니까 귓꽃이라는 것은 지붕돌, 모서리에 새긴 꽃 모양의 장식 등의 조각이 아주 매우 뛰어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요 탑신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몸돌 조각상은 보게 되면 사천왕을 이제 다 표시했는데요. 사천왕은 사방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그 사천왕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불교에 수용되어 가지고 부처의 법을 지키는 신이 돼요.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청, 서방 광목청, 북방 다문천, 그런 분들의 모습이 여기 다 새겨져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저 오늘 아주 흥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법인국사의 탑인데요. 978년에 경정의 지시로 세워졌어요. 비문의 높이가 230cm고요. 폭은 115cm고 글자 수는 5,000여 자나 되는 거비이고 국공을 파견하여 이들을 세우게 했대요. 이분은 신라말 고려처의 고승으로 법번은 탑문이다. 비문의 내용은 탑문의 일대기이고요. 900년 신라 효공왕 4년에 출생하여 15살에 계를 받고 968년 광종 19년에 왕사, 974년 광종 25년에 국사로 지내다가 이곳 보은사에 와서 975년 광종 26년에 입적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승으로 제자가 많아가지고 말년에 보은사에 오실 때 선, 교승, 천여 명이 영접했고요. 이곳을 고산이라고도 하고 여기 와서 묻혔습니다. 이분은 또 광종은 왕권 강화 작업 기한 이후 정신적인 지주로서 왕사 국사로 이분을 가까이 있겠고요. 입적하자 매우 슬퍼하셨다고 전합니다. 하여튼 뭐 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아주 담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더라도 저 안산도 보세요. 안산 전체가 저게 약간 금쇠 형태를 떼요. 금체예요. 그 다음에 차도 저 정도면 이쁜데 저 규봉이 조금 문제고, 중요한 거는 바로 사실은 현무봉이 좋아야 돼요. 현무봉은 부모산이기 때문에 부모가 반듯해야 되는데 이 골이 있으면서 청룡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